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달은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는 단 하나의 위성인데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 반사된 빛 때문에 밝게 보여지곤 합니다. 2013년 8월 마지막 날 슈퍼문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에 위치할 때 뜨는 보름달인데요. 작은 보름달보다 14%나 크고 무려 30% 정도가 더욱 밝게 관측이 된다고 하죠. 특히 이번에 볼 수 있는 슈퍼문은 블루문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말하죠. 달은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더 뜨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블루문과 슈퍼문이 동시에 뜨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2037년, 그러니까 무려 14년 후에나 슈퍼 블루문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기회 놓칠 수는 없겠죠. 달은 단지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천체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달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생각,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우리 조상들은 보름달을 풍요의 상징이라고 여겼고 매우 좋은 날, 길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의 운행을 바탕으로 하는 역법체제인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죠. 달을 관찰하여 절기를 파악했고 농사에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력으로 따질 때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 정월 대보름은 유독 큰 명절로 생각을 했죠. 추석도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곤 했는데요. 정월 대보름과 추석과 같이 보름달이 뜨는 날을 명절로 기념하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불길한 존재로 여겼던 것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붉은 달이 뜨는 날 여신 헤카테가 저승의 괴를 이끌고 나타나 저주를 뿌린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마귀들이 축제를 벌이고 늑대인간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신이상자나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나틱이라는 단어도 그 어원에 달, 즉 루나가 들어있을 정도죠.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도 보름달이 뜨면 공포스러운 일들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암시로 자주 사용이 되곤 합니다. 똑같은 달에 관해서 이렇게나 동양과 서양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앞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이어받은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달을 매우 푸근하고 길한 징조로 여겼던 것이죠.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인 정읍사도 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현대어로 해석한 글의 일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달님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멀리 멀리 비치게 하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 짐을 놓고 계십니까? 어기야 임 가는 길 저물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탈하기를 달님에게 기원하는 아름다운 부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시입니다. 밝은 달이 남편이 가는 길을 정말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 느껴지시죠? 신라 역시 달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달의 모양을 군기에 사용을 하기도 했고 왕궁의 이름도 달에 비유해서 월성이라고 지었으니까요. 반달 모양에 가깝다고 해 반월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월성 위성지도를 보면 초승달 모양의 언덕 지형이 매우 신비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에도 그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파사왕 22년인 101년 금성 동남쪽에 성을 쌓아 월성이라 하고 금성에서 도읍을 옮겼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왕궁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대대적으로 궁궐을 중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달의 기운이 가득한 월성이 있었겠죠. 조선의 왕들은 달과 함께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8월 보름이 되면 신하들과 달을 보며 시를 짓는 풍속인 완어를 즐겼습니다. 조선의 성종 임금은 신하들과 완어를 즐기며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옛 사람들은 달 구경에 반드시 뜻이 있어 나무랄 수가 없다. 하루의 즐거움 또한 무방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정조 임금은 직접 달에 관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가을빛이 화려한 집,
푸른 이불에 아른거리니 1년 중 가장 밝은 달이 마당에 이르렀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달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한 남자가 보이지 않나요? 달과 관련된 전통놀이도 있는데요. 바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강강술래가 그것입니다. 노래에서 거듭 반복되는 강강술래라는 후렴구에는 이름이 유래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강술래란 말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강강술래의 정확한 의미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밝은 보름달이 뜬 밤,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손을 맞잡고 달과 같이 둥근 원을 만들었죠.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춤을 추었는데 옛날 농촌의 젊은 여성들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이 그리 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놀이를 통해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극대화하며 즐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젊은 처녀뿐 아니라 전 연령의 여성이 함께 참여하곤 하는데요. 가장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율동미가 넘치는 귀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달이 차고 지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흔히 잘못 알고 있죠. 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며 태양을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밝게 빛나고 등진 쪽은 어둡게 보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달은 우리 눈에만 다르게 보일 뿐 늘 둥근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달은 어둠의 일부를 밝히며 공존하고 있는 셈인데요. 은은한 달빛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유쾌한 국사, 오늘은 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슈퍼블루문이 뜬다더라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 얼마 전인데요. 여러분에게 꼭 이 슈퍼블루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급히 주제로 선정한 것이죠. 달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훨씬 더 무궁무진한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매일 보는 달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 비록 오늘은 짧게 전해드렸지만 흥미로우셨나요? 우리가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들이 모여서 내일의 역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간혹 드시죠? 우리의 하루, 달과 함께 보낸 이 날이 먼 훗날 미래의 후손에게는 또 다른 조상들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것도 오늘 하시고 나면 내일은 바로 전날의 역사가 되겠죠? 오늘의 역사 활동으로 구독을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8월 말에 뜬다는 슈퍼블루문, 우리 함께 꼭 지켜봐서 14년 후에 다시 뜨는 슈퍼블루문을 기다리지는 않기로 하고요. 그때 달을 보면서 정말 소원 잘 비셔서 이번에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2023년 하반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